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 36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뭐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제각각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 혹은 뭐 아니면 뭐 개별 나라의 이슈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제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를 통째로 움직일 만한 그런 거는 아직까지 뭐 그런 재료는 잘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하여튼 이번 주에는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세계 증시에 영향을 공통적으로 미칠 만한 게 있다면은 뭐 3월 말이잖아요. 그죠? 윈도우 드레싱,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혹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 그런 어떤 기술적인 효과가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죠. 뭐 조금 하락하는 증시들이 있긴 있는데 지들이 뭐 지금 여기서 조금 하락해 봐야 기껏해야 뭐 가격 조정 정도 진행 중인 거고 하여튼 다들 세계적으로 지금 매우 증시가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 뜨겁습니다. 낙관론이 공통적으로 퍼져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어떤 뭐 하락 전환, 하락 추세로의 전환 위기, 뭐 상승 추세가 끝난다 그런 큰 위기는 일단 아직까지는 어떤 명시적인 신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 신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근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좀 이례적인 장기간의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좀 이례적인 평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수급적 과잉, 뭐 어떤 뭐 수급적 과열,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깜짝 무슨 일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될 때라서 그래서 이제 정석적인 거는 원래 상승 추세니까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 지금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표현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주식으로 재미 보신 분들, 지수 상방 베팅해서 수익 나신 분들은 이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그게 정석이라고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장기간의 평화가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간의 평화, 10월부터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평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정당화시킬 만한 이유가 있긴 있죠. 뭐 유동성이 여전하다. 또 그리고 뭐가 있죠? 뭐 금리 인하 기대감. 또 그리고 뭐 AI 테마의 뭐 랠리 대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른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이유들이 조금씩 균열은 가고 있지만은 뭐 어쨌든 이게 주식시장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아직까지는 잘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별로 피로감이 없다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나오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인 아무리 호재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 10월부터 너무 좀 급작스럽게 좀 많이 너무 급하게 올라온 이런 중장기적인 피로감은 분명히 있긴 있는 거라서 이런 피로감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거 어떤 만성적인 피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만성적인 피로는 뭐 약 먹어서 됩니까? 이게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쉬어야지만 풀리는 건데 쉬지를 않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지금쯤 이제 너무 만성 피로가 좀 쌓였으니 지금쯤은 그래서 이제 어떤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뭐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부 재료들은 조금씩 좀 변화가 나타나긴 하고 있죠. 약간씩 균열은 가고 있죠. 약간씩 균열은요. 크게 균열은 아닌데 약간씩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동성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균열은 없는데 이제 4월 달에 약간의 균열이 갈 예정이죠.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소득세 납부 그와 관련해서 유동성이 좀 일시적으로 좀 빨릴 수 있다. 뭐 그런 거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죠.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된 거는 조금 좀 심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이 증시가 꽤나 많이 상승한 게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상승할 때는 뭐 올해 3월에 벌써 금리 인하한다. 뭐 올해 6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거 사실 무참히 깨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는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한다라는 사실에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많이 좀 변화가 생기긴 했죠. 미국은 너무 경제가 좋고 인플레가 아직도 세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고 이제 연내 1회 금리 인하만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경제가 안 좋은 뭐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뭐 다 일본 제외 뭐 유로존이 대표적입니다. 유로존에서는 뭐 경제가 좀 안 좋다 뭐 그래서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 있다.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때문에 달러가 좀 급등하는 등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스위스 중앙은행도 깜짝 금리 인하를 하는 등 일본은 금리 인상했지만 일본은 뭐 약간 금리 인상해도 일본은 완화적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냥 시장이 일본 BOJ의 이야기는 약간 무시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패스하고 하여튼 뭐 유럽에서 근데 금리 인하 이런 거 하면서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시장의 낙관론 자체는 비교적 뭐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약간 균열은 좀 생기긴 생긴 거죠. 약간 균열이 생기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게 약간 좀 지금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균열, 작은 균열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점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참, 오늘 밤에 그 금리의 움직임,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의 움직임 좀 잘 봐야 된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확 튀면은 확 튈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일단 베팅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10년물 금리가 그 4.3에 다시 도전하면서 금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한 번 더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한번 튀면은 달러와 금리가 같이 튀어버리면은 주식시장은 지금 중장기적인 이런 상승 피로감을 이거를 재료로 해서 한 번에 확 풀어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하여튼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한번 쭉 브리핑 해봤고요. 지금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중장기적인 상승 피로감 누적. 너무 이례적인 네, 너무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평화, 이거는 좀 경계는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확보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재밌는 데이터들이 좀 있긴 있는데, S&P 지수 기준으로 해서 2% 이상 하락한 날이 지금 273일 전이랍니다. 273거래일 전에 2% 하락하고 그 뒤로는 2% 이상 하락한 날이 한 번도 없대요. 이례적인 장기간의 평화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이런 재밌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17주 중에 15주가 상승한 게 S&P 기준으로 17주 중에 15주가 상승한 게 30년 만에 있었던 일이래나,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주봉상으로 이제 한두 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록은 좀 깨졌을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시장에 어떤 누적된 피로감이 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죠. 지금 이 2% 이상 하락한 날이 없다. 지금 이 데이터는 빅스 지수가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하방 경직성을 다지고 있는 그런 것과도 약간 연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몇 달 동안 여기 힘을 모았는데 한 번에 빵 터져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점들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너무 장기간의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탐욕이 이제 다들 욕심이 끌어올라 가지고 이제는 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큰 돈을 베팅하고 이러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어쨌든 큰 돈이 들어오니까 변동성이 커진 건지, 변동성이 커지면서 큰 돈이 들어온 건지, 뭐가 뭔지는 잘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지지난주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증시에 큰 돈이 한번 훅 들어왔다가 큰 돈이 한번 훅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좀 돈의 움직임들이 좀 활발해진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조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 조용했던 미국 증시 어떤 평화로웠는데, 그나마 요즘에 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시장이 조금 좀 흔들릴 그런 어떤 약간 좀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하다.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게 직접적인 위기의 신호 이런 건 아닙니다. 위기는 어디에도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지금 미국 증시에 돈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어쨌든 들어온 돈들은 전부 다 엔비디아로 가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로 쏠리고 있고, 그죠? 그렇다는 재료, 그렇다는 데이터들을 좀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본 거죠. 하여튼 엔비디아 쏠림도 조금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그죠? 지금 어젯밤 나스닥도 보시면 사실 애플이 신나게 하락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지 혼자 2% 상승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아내더라고요. 엔비디아 한 종목과 그죠? 거의 엔비디아 한 종목 보면서 지금 나스닥이 전체 시장이 통째로 버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국 증시 보시면요. 물론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러셀 지수도 잘 오르고 있고, 그래서 순환매가 이렇게 돌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전하다라고 표현은 드리는데, 어쨌든 근데 엔비디아의 쏠림 하나는 좀 확실하긴 하죠. 단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순환매 이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에만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좀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이야기 해드려 봤고요. 오늘 딱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찔끔 빠졌고, 유럽 증시는 잘 오르고 있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다 올랐고요. 아시아 증시는 한중일 모두 다 올랐고요.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가 많이 오른 거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 MU 조그만하게 보시면 MU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움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개별적인 이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낙관론은 여전하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면 역시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코스피 자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여튼 특별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컸는데, 그래서 한국 증시를 좀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한국 증시는 하여튼 지금까지 한국 증시 지금까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잘 오르고 있고 얘도 특별한 위험신은 없어요. 분명히 상승 추세고 멋지게 잘 올라가고 있고 위쪽에 저항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저항이 있는데 하여튼 코스피는 저항도 없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3월 21일 날 목요일 날에쯤부터 아마 약간 뉘앙스를 바꿔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니까 눌림시 매수 그런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FOMC 때문에 FOMC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때문에 21일 날 지수가 한번 급등을 했고 많이 하루에 선물이 10포인트 넘게 올랐죠. 이날부터 이제 역발상이란 단어를 제가 이때부터쯤 아마 꺼내지 않았나 싶어요. 이 순간부터는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좀 저항인가 보다라는, 여기 어딘가가 어떤 거의 상승 목표치가 거의 다 온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살짝 한 거고, 오늘은 약간 여기서 좀 뉘앙스를 조금 더 세게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올랐었죠. 여기서 지금 오늘 한 번 더 여기서 지난번 저항을 다 돌파한 척하고 한 번 더 여기서 한번 그 고점을 확 높였단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방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모 아니면 도인 자리, 어떤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가치가 좀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좀 되긴 합니다. 좀 굉장히 좀 세게 이야기를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방 베팅 어떤 큰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 이런 자리는 한 번쯤 더 들이대 볼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역발상 그 정도만 이야기한 게, 여기서 저항을 만들었다라고 한들 워낙 시장 분위기가 뜨거우니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역발상 정도 아이디어만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원래 강하게 원웨이 상승 급등 폭등을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올랐다가 이제 많이 밀렸단 말이죠.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등장을 하고 해서, 물론 여전히 강합니다. 그죠? 여전히 강한데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라든가 약간 상승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해서, 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장대 양봉을 넘어간 이런 위쪽 자리는 여기서 더 오르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진짜 슈팅의 구간이 아니겠느냐라는 좀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지금 이야기를 좀 더 세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역발상만 해보자라는 이야기에서, 여기서 이제 하방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을 좀 감수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진짜 조금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실 분들은 어떤 하방으로 매집 전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빨리빨리 벌어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한 달을 버틴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에 이제 빨리빨리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 달을 있나 두 달을 있나 여기서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공격적인 하방 배팅이 오랫동안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 생각이 맞고 그렇다면 빨리빨리 꺾여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조금 좀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상승이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한국 증시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원래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루씩 올랐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환매 이러면서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좀 약하고, 코스닥이 약하면 코스피가 오르고 이러면서 서로 돈을 좀 주고받으면서 하루는 한 놈이 세고 하루는 한 놈이 약하고 이러면서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오래간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둘 다 1%, 2%씩 상승을 해버린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둘 다 이제 환호성을 질렀던 게 오늘인데, 이런 것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특징이긴 하죠. 이런 날에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변동성 추가적인 확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더 커진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뭔가 이제 더 이상 간을 볼 게 아니고 조금 좀 강하게 오히려 역발상을 세게 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일단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당연히 위쪽으로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리는 이런 상황은 오히려 아래쪽으로 전환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약간 좀 변곡이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살짝 좀 하여튼 드려봤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죠? 이건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 앞으로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하여튼 평상시와 조금 다르게 여기서 원래 원웨이 상승도 오늘 충분히 가능한 날이었는데 올랐다 빠졌다라는 점이라든가, 물론 오늘 수급은 괜찮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종가상으로는 큰 문제 없는데,
이 뭐 아침에 보니까 막 외국인 선물 엄청나게 막 몇천억씩 들어오고 막 콜옵션 베팅도 어마어마하고 하여튼 수급들이 여전히 뭐 굉장히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투기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이런저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그래서 일단 약간 좀 뉘앙스를 좀 바꿔봤습니다. 가볍게 우리 역발상 정도만 해봅시다 해서 이제는 뭐 진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조금 좀 움직여도 볼 수 있는 어떤 매집, 어떤 하방으로 매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일단 이야기를 좀 바꿔봤어요.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중요한 자리들, 예를 들면 최소한 이런 자리는 붕괴시켜야 된다고요. 선물 371.7, 이날 양봉의 시가, 이 자리는 붕괴시키고 나서 원래 하방이고 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공격적인 겁니다. 이거는 좀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손해가 깔고 있으면은, 손해는 어쨌든 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수익이 난 상태에서 버텨야지 손해는 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여튼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안 그래도 약간 오버슈팅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가만히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보니까 이미 어떤 제가 생각했던 오버슈팅이 25일 어제부터 이미 뭐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코스닥이 보시면 기울기가 확 가팔라지고 있죠. 어쩌면 지금 이미 뭐 여기서부터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뭐 살짝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여기 원래 이런 자리를 넘어서서부터 더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좀 그런 걸 경계한 발언이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오버슈팅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는. 근데 이미 어쩌면 그런 오버슈팅이 어느 정도 이미 지금 진행 중인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경계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서 확 더 쳐 올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고점이 확 높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이제 큰 힘의 충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어쨌든 위에 꼬리가 길게 등장한 첫날이잖아요. 둘 다 오늘 급등했던 것도 첫날이고 둘 다 윗꼬리가 달린 것도 첫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뭔가 이제 뭐 큰 매수세와 큰 매도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는 구간이라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근데 낙관론은 우세하기 때문에, 낙관론이 훨씬 세기 때문에 코스닥이 여기서 한 번 더 막 훅 오버슈팅 그런 것도 어쨌든 충분히 좀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는 할 필요가 있겠어요,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지난번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하루에 고가가 플러스 6%까지 상승한 날이 있어요. 플러스 6%까지 올랐다 물론 밀렸지만은, 그러고 나서 시장이 쭉 죽었지만은 어쨌든 지금도 그런 시세가 불가능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지금 약간 이제 비이성 구간으로 좀 간 건데, 그런 비이성적인 시세에도 좀 약간 대비는 할 필요가 어느 정도, 그래서 현금 비중은 좀 남겨놓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도 오늘 보시면은 일단 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런 상승 목표치에는 대충 도달을 한 셈입니다. 코스닥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만년 박스권이라고 해요. 만년 박스권.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 하여튼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방 베팅 하실 분들은 이제 슬슬 물량을 뭐 조금씩은 모아가도 되는 그 정도 자리라고도 일단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를 좀 바꿔봤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선들이 있는데, 이 선까지는 오를 수 있어. 이 선까지는 뭐 그래. 이 선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오히려 이 선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어떤 하방 진입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약간 슈팅의 구간? 뭐 일단 그런 식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거 하여튼 검증된 건 아니에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디에도 어떤 하방으로서의 위험 신호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하방 신호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제 저의 어떤 뭐 경험상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위험 신호 없습니다. 원래 정석적인 뭐 하방 진입 그런 거는 추세적인 전환 쌍고점 확인하고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매우 공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현금이나 꼭 쥐고 계시면은 그냥 제 생각에 매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격적으로 하방을 뭐 진입해 수익을 내겠다. 그거는 이제 아주 극소수의 초고위험을 감수하실 분들의 몫인 거고, 아무튼 일반적인 분들은 현금만 들고 계셔도 지금 매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조금씩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환율 계속해서 원화 약세,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어쨌든 오늘은 1340원 다시 붕괴가 돼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환율에서도 꼬리 부분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이 어떤 지난번에 여기가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쪽 구간이요. 매물대 아래 꼬리 달고 일단 예, 눌림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눌림시 매수 들어와서 어쨌든 아직까지 상승 중 조정. 지금 42원 이 자리가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이 저항 맞아서 눌림시 매수 지금 이런 전략이 조금씩 그런 전략을 하는 투자자들이 일단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440원 위쪽으로 방향 전환될 가능성 지금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직은 아닌데 42원이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어제였나? 아직은 넘어간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여기서 레벨업 되려고 하고 있는데 주식이 저렇게 오른다. 주식이 끝물일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전 당연히 기존 포지션 보유자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증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변동성 지수들도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죠? 뭐 콜옵션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움직이고 있죠. 하여튼 콜옵션이 올랐다 훅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콜옵션이 올라다 훅 빠지니까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는 이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하여튼 지금 과열의 신호들이 여기저기 좀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오늘 뭐 찔끔 오르긴 올랐는데 찔끔 올라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차에서 레벨업이 된 건 맞는데요. 근데 하여튼 조금 좀 그렇죠. 좀 과열의 신호 뭐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의미 있게 또 확 넘어가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아직 턱걸이 살짝 해놓은 거니까 일단 조금 더 그 싸움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뭔가 뭐 똑바로 뚜렷하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덕분이죠. 그죠? 마이크론이 6% 급등하니까 그 영향으로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상승에 다른 이유를 찾을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미국 증시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금리입니다. 금리 10년물 금리라고 봐요.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오늘 밤에 이제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오늘 밤에 반드시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밤에 금리가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오늘 밤 하락해야 된다 이거고요. 여기서 만약 오늘 밤에 금리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은 다시 재차 4.3 도전한다라는 얘기고 얘가 도전하면은 금리가 확 튈 수 있습니다. 물론 도전해서 돌파 한작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확 튈 수 있고요. 이런 점이 이제 증시에 좀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지금 금리나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온 건데 10년물 장기 금리가 올라봐야 이 정도니까 증시가 랠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끝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 고점을 확인하러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라면은 그럼 이제 증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조정이나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금리에 어젯밤에 어떤 베팅을 했는데 그거 뭐 잘못하면 버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열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오늘 뭐 중국인이 일본인이 뭐 다른 거는 뭐 굳이 살펴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평상시하고 뭐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증시 뭐 빠졌지만 중요한 지지선 오늘 지지력 테스트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어떤 위기는 살짝 보이긴 합니다만 특별하게 뭐 이야기할 만한 건 없고 일본 증시도 뭐 그렇죠. 일본 증시도 그냥 상승 중 눌림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자리 다 지키고 있고 그렇고요. 오늘 뭐 환율도 특별한 거 없었죠. 뭐 위안화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엔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